아시안게임 3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한국 남자축구가 항저우 대회 조별리그 2차전에서도 완승을 하며 기분 좋게 조 1위로 16강행을 확정했습니다. 이번에도 전반전부터 몰아친 골잔치, 9대0으로 쿠웨이트를 대파한 1차전 후 이틀 만에 열린 태국전에서 역시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우리 축구 대표팀이 또다시 4골을 터뜨리며 경기를 압도해버렸죠. 그런데 경기 후반 7분 갑자기 벌어진 돌발 상황,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황선홍 감독의 전술과 한국 선수들의 놀라운 경기력에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요. 와, 이게 진짜 된다고? 충격을 받은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부터 한국의 승리와 이강인 선수의 합류를 대서특필하고 있는 중국 언론의 반응까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아시안게임 3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하는 한국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조별리그에서 연일 기록적인 대승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대한민국 남자 축구 대표팀은 중국 진화 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가진 태국과의 조별리그 2조 2차전 경기 전반에 4골을 몰아쳤는데요. 홍현석 선수의 전반 15분 골을 시작으로 안재준 선수가 20분, 엄원상 선수가 39분, 그리고 이재익 선수가 추가 시간인 46분에 골을 기록했죠. 이 가운데 안재준 선수와 엄원상 선수는 앞서 쿠웨이트전에서 각각 한 골씩 맛본 데 이어 2경기 연속골을 넣은 것입니다. 앞서 중동의 복병으로 불린 쿠웨이트와의 1차전에서도 화끈하게 승리한 현재 대한민국은 총 13골을 넣은 상황. 한국이 9대0으로 대파한 쿠웨이트전의 경우 약체팀에 대량 득점했다는 일부 팬들의 평가가 나왔었지만 이에 대한 반박인 듯 이번 태국전에서도 팩트골로 대량 득점 유전자를 드러낸 셈입니다. 그런데 사실 조 1위에 올라있는 황선홍 호의 역대급 골폭탄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현역 시절 한국을 대표하는 공격수였던 황선홍 감독은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전공인 공격 전술에 애를 먹었습니다. 공격의 마침표로 점 찍었던 셀틱의 오영규 선수와 시미즈의 오세훈 선수가 소속팀의 반대로 아시안게임 참가가 불발됐기 때문이죠. 아시안게임의 첫 그림부터 꼬인 황선홍 감독은 역발상으로 나섰습니다. 바로 작고 발빠른 조영욱 선수와 고영준 선수를 활용한 투톱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전술은 역습을 노리는 약팀의 무기인데 거꾸로 쉴 새 없는 뒷공간을 공략으로 큰 효과를 봤습니다. 지난 19일 쿠웨이트전에서 무려 9대0이라는 대승을 거둔 것이 그 증거죠. 그렇다고 황선홍 감독이 타깃형 골잡이를 활용하는 축구를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K리그에서 검증된 박지용 선수와 안재준 선수를 직접 훈련시키며 공을 들였는데 태국전에서 이게 제대로 통한 겁니다. 193cm의 장신 골잡이 박지용 선수는 훌륭한 미끼였습니다. 그가 최전방에서 상대의 밀집 수비를 끌어내면 그 사이로 나머지 선수들이 파고들면서 4대0 승리를 챙겼죠. 2경기 연속골을 터뜨린 안재준 선수와 엄원상 선수가 큰 수혜자였습니다. 이렇게 16강 진출을 조기에 확정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전술이 통한다는 사실도 확인한 황선홍호. 큰 뜻을 이루기 위해 심지어 작은 디테일까지 챙기고 있는데요. 태국전에서 후반 7분 경고를 받은 박진섭 선수. 하지만 이 모든 게 다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코너키커로 나선 박진섭 선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킥을 시도하려다 멈춰섰고 찰듯 말듯 찰듯 말듯 차지 않았습니다. 주심의 구두 경고가 이어진 뒤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했죠. 결국 주심이 다가와 박진섭 선수에게 옐로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보통의 상황이면 이 정도로 무슨 경고를 주냐 라며 항의를 했을 터. 그러나 박진섭 선수는 경고감인 걸 인정한다는 듯이 심판을 향해 손바닥을 들어 보이며 빠르게 순응했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 코너킥을 찬 것도 아닙니다. 동료에게 코너킥을 맡기고 원래 자리인 문전 앞으로 돌아갔죠. 황선홍호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다 토너먼트를 위한 설계였습니다. 앞서 쿠웨이트전에서 경고 한 장을 받은 박진섭 선수는 누적 경고로 24일 바레인과의 조별리그 3차전에서 강제 휴식을 취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카드에 대한 부담을 지우고 16강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경기에서 옐로카드를 털어낸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황선홍 감독의 전술과 카드 관리 작전이 빛나는 순간이 아닐 수 없는데요. 해당 경기를 본 해외 축구 팬들의 반응 역시 뜨겁습니다. 인도네시아 U24팀도 한국 스타일 축구를 해야 하는데 정신력으로 무정하고 촘촘하고 예리한 축구, 우리도 어제 경기같이 물러터지고 지저분한 축구 스타일은 버려야 해.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통하는 축구잖아. 인도네시아랑 비교하지 마. 한국은 여전히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팀이니까. 태국은 그래도 행운이지. 한국한테 축구를 공짜로 배운 거잖아. 한국은 태국을 쉽게 이기네. 황선홍, 신태용, 박항서 등등 좋은 감독이 많아서 강팀을 만난 바람에 제대로 완패. 태국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돼. 동남아 팀들은 아직 한국이나 일본 같은 팀들과 상대하기 너무 어려워. 한국과 태국은 완전히 다른 수준의 축구를 하잖아. 한국의 평균적인 선수 피지컬만 해도 다른 아시아의 큰 선수보다 더 좋더라고. 월드컵 10회 진출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 이처럼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의 아시아 축구 팬들, 특히 이번 경기에서 패배한 태국 네티즌들이 한국팀에 대한 부러움을 연신 내비치고 있죠. 이뿐만 아니라 아시안게임 개최국인 중국 역시 한국의 대승 소식을 빠르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 소우에서는 압도적인 반응,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이 태국을 꺾고 강세를 보였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한국팀은 경기 초반 몇 분 동안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며 기술적인 우위와 뛰어난 조율 능력을 보여줬다. 특히 엄원상, 홍현석, 안재준의 조합은 태국 대표팀의 골문을 수차례 위협했다. 이번 경기는 한국 대표팀의 기술력과 팀워크를 확실히 보여준 경기다. 이들의 공격 조합은 역동적이고 잘 조화되어 있으며 수비 역시 탄탄하다. 이처럼 뛰어난 활약을 가진 한국팀은 아시안게임 남자축구계에서 압도적인 위상을 전 세계에 과시했다. 또 한국 남자축구 대표팀이 태국을 꺾고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이강인이 드디어 팀을 만났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낸 신화통신은 이강인 선수의 합류에 특히 주목했는데요. 한국은 태국을 4대 0으로 꺾고 2연승을 거두며 조별리그에 진출했다. 경기 결과보다 한국팀의 더 큰 득점은 데스타 이강인의 복귀다. 이강인은 현재 프랑스의 거대 리그인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고 있으며 이번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대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 중 한 명이다. 주중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조별 예선 1차전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보르시아를 꺾었다. 도르트문트 2대 0. 이강인이 교체로 투입됐다. 라면서 말이죠.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축구를 더욱 무섭게 만드는 것은 다들 이강인 카드라고 꼽습니다. 측면 공격수와 공격형 미드필더 모두 소화가 가능한 그의 활용법에 따라 또 전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른바 이강인 시프트는 국가대표급 전력이 힘을 합친 이선 골잡이들의 활약과 맞물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최국인 만큼 현재 우승에 이를 갈고 있는 중국은 위로 올라갈수록 만날 가능성이 높은 한국팀을 잔뜩 경계 어린 눈으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대표팀의 감독 양코비치 역시 우리 대표팀에는 새로울 게 없다. 태국과 한국의 경기를 보니 난이도가 점점 더 높아진다 라며 우려 섞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죠. 사실 한국 대표팀 역시 아시안게임 시작 전에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참 많았는데요. 황선홍 감독의 자질 논란부터 이강인 선수의 부상까지 대외적으로 답답한 상황이라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기록적 대승 후 또 완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지금 핵심 전력인 이강인 선수까지 가세하면서 앞으로 남은 경기가 더욱 기대되는데요. 2014년, 2018년 두 번 연속 금메달을 따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 대한민국 축구 열기가 계속되길 바라며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지금까지 얼큰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